안녕하세요, 볼리TV 성혁입니다. 자, 오늘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번 여름 이적 시장 대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좀 말은 많은데 뭐 던질뜨는 게 거의 없어가지고 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워낙 정리를 좀 한번 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 풋볼리스트의 막내를 담당하고 있는 조유준 기자와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3주 정도 네. 만에 출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그때 반응 좋았어요. 네, 다행히도 좋게 봐주셔가지고 네. 제가 또 이번에 또 출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거 잘 어울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하지 못했는데 네, 톤이 잘 어울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그 얘기는 맞습니다. 네, 닮았다는 얘기도 있고. 아, 그렇군요. 그 한일 월드컵 때 이탈리아전 심판을 보셨던 모레노 심판 닮았다고 농구 선수 중에 허운 선수를 닮았다고. 허웅. 허훈. 허훈. 둘째 아들 야. 하셔서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맨유는 지난 시즌 아무래도 뭐 성적이 좋지 않았고 여러 가지로 뭐 감독도 뭐 좀 바뀌고 했던 상황 속에서 이번 올여름이 좀 재편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이적 시장에 앞서서 뭐 감독도 감독입니다만 리더십 교체가 좀 있었습니다. 네, 지난 시즌 도중에 이제 잘 알려졌던 맨유의 에드 우드워드라는 CEO가 있었거든요. 맨유 팬들이 굉장히 좀 안 좋아하는. 그렇죠. 네. 약간 돈을 상업적으로 벌어오는 건 잘하는데 네. 뭔가 쓰는 면이나 이제 축구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런 비판들이 많았었죠. 네. 그래서 그분이 떠나고 나서 이제 리차드 아놀드란 분이 이제 CEO로 승격했는데 이게 내부 승격입니다. 이제 팀에서 근데 그분 역시도 이제 축구보다는 상업적인 역할을 맡았던 분인데 이분이 CEO로 승격을 했고 이제 그 이전에 먼저 부임을 하게 된 풋볼 디렉터 존 머터프라는 디렉터와 함께 호흡을 맞추게 됐습니다. 네, 이제 라이프 랭닉 감독이 사실 랭닉 감독이 원래 감독을 하러 온 게 아니라 자문역으로 해서 좀 오래 갈 것처럼 왔다가 결국 이제 감독으로 완전 폭망하고 그렇죠. 아예 팀을 좀 떠나버렸기 때문에 아무튼 뭐 지금 테나 감독이 오긴 했습니다만 이분도 솔직히 좀 아직 검증이 좀 안 된 사람이긴 하죠. 네, 그렇죠. 냉정하게 보면. 그렇죠. 좀 유망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뭐 빅리그에서 검증이 안 됐고 결국에는 이제 빅클럽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는 이제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아약스에서 챔피언스 리그에서 이제 빅클럽들과 경쟁을 할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팬들이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규모는 확실히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아약스가 네덜란드 축구 내에서 갖고 있는 위상, 어마어마한 그 가장 빅게스트 클럽으로서의 그런 경험은 나름 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확장시키는 상황에서 적응을 잘하기를 맨유 팬들이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을 텐데 아무튼 뭐 새 감독도 없고 여러 가지 리더십 이적 시장에서 리더십부터 이제 바뀌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던딜이 없습니다. 네, 너무 지지부진해요. 뭐 네. 이야기가 나오는 건 많은데 아직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 올 시즌 조금 일찍 개막하잖아요. 네. 카타르 월드컵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는 구단들이 많은데 맨유는 그렇지 않아서 팬들이 좀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토트넘하고만 비교해봐도 국내 팬들이 가장 관심 많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두 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는데 맨유 개막전이 브라이튼하고 8월 7일 네,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전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옆 동네 구단들은 또 많잖아요 움직임이. 그렇죠. 벌써부터. 당장 같은 지역 라이벌 구단이 맨체스터 시티는 엘링 홀란 이 세계에서 최고로 유망한 홀란. 공격수. 네, 미남 공격수. 네. 너무 잘생겼죠. 네. 그리고 이제 리버풀 맨유 라이벌 구단이죠. 리버풀도 더 미남 공격수. 네. 네, 이제 다르윈 누네스라는 선수를 영입을 했죠. 근데 맨유는 이적 시장이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지난 시즌 끝나고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영입을 마무리한 선수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신에 내보낼 선수들은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내보냈어요. 근데 이 내보낸 것도 네. 뭔가 구단이 노력을 해서 내보낸 게 아니라 네. 다 그냥 계약이 끝나서 자연스럽게 나간 선수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서 나간 그렇죠. 케이스인 거죠. 물론 의도적으로 안 잡은 거긴 하지만 이런 급의 선수들을 돈 한 푼 안 받고 랩이라면 절대 이러지 않을. 그렇죠. 네, 몇 개월 앞두고 1년 앞두고 어떻게든 팔았어요. 네, 돈을 어떻게 해서 받고. 네, 폴 포그바, 뭐 마티치, 린가드, 카바니, 마타 뭐 이런 선수들 다 FA를 좀 풀어줬습니다. 그냥 대인배 구단이에요. 그렇죠. 그 네. 사실 포그바 같은 선수들은 이제 맨유에 있다가 유벤투스로 갔다 다시 맨유로 온 선수잖아요. 네. 그때 당시 이적료가 1억 유로가 넘는 이제 굉장히 큰 돈을 주고 네. 데려온 선수인데 당시 이적 레코드로 알고 있어요. 근데 네. 그런 선수를 이적료 한 푼 없이 FA로 다시 유벤투스로 보내는 것이 유력한 상태입니다. 마티치 같은 경우는 전 맨유 감독이기도 했던 그러니까 모리뉴 감독이 실시해서 데리고 왔었죠. 그렇죠. 마티치를 데리고 갔고 네, 링가드는 아직 뭐 결정이 안 났고 네, 맞습니다. 네, 카바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무튼 좀 굉장히 좀 맨유 팬들이 보면 정말 복장 터질 만한 그렇죠. 상황인데 그나마 기대하고 있는 거는
지금 국제칸 선수들 루머가 떴단 말이에요. 네. 이게 그나마 좀 성사가 되면 부글부글한 마음을 좀 끌어안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선수라고 좀 진행되는 상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맨유가 돈이 많은 구단이잖아요. 아, 좀 지금, 많죠. 네. 네, 지금도 장전한 돈이 많다고 해요. 아놀드 CEO가 얼마 전에 이제 팬들과 대화를 하는 자리를 가졌었는데 그때 이야기한 걸로는 2억 유로, 우리 돈으로 2,700억 정도를 갖고 있다. 이제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손흥민 사면 되겠네. 이영미로. 네, 죄송합니다. 네. 그 돈으로 노리고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네. 많아요. 이제 특히 이제 중심이 되는 거는 아무래도 테나 감독이 아약스 출신이고 네덜란드 리그 출신이다 보니까 좀 자신의 축구를 잘 알고 있고 잘 활용할 수 있는 선수들 중심. 그렇죠. 이제 뭐 네덜란드 아약스 출신 아약스 커넥션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중심에 있는 선수가 프랭키 데오용입니다. 그렇죠. 바르셀로나에서 뛰고 있고 바르셀로나 떠나는 걸 정말 죽어도 떠나고 싶어하지 않는. 그렇죠. 드림 클럽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바르셀로나가. 근데 이 도용이 올 시즌 맨유 이적 시장에서 가장 키가 되는 선수입니다. 네. 이 선수 이적이 지연되면서 이제 다른 선수들도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형국으로 볼 수 있는데요. 2018-2019 시즌에 아약스에서 테나 감독이랑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죠. 그때 이제 아약스가 챔피언스리그 4강에 올랐던 네, 그 당시에 모우라한테 얻어맞고 그렇죠. 탈락했던 토트넘한테 네. 고배를 마셨던. 그렇죠. 그때 당시 대단한 활약을 보여준 뒤에 바르셀로나로 이적을 했는데 테나 감독은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더욱은 데려오고 싶어 하고 있는데 바르셀로나가 순순히 내줄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내줄 생각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네. 저렴한 가격으로 내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지금 뭐 바르셀로나가 처해 있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 뭐 거의 내보내고 싶어한다 이런 얘기가 얼마 전까지 있었는데. 네, 그래서 뭐 내보내야 다른 선수를 영입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또 최근에 이제 소시오 총회에서 내부 자회사인 뭐 BLM 그리고 중개권료 같은 것들을 판매할 수 있게 돼서 그걸로 이제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더더욱이나 급하게 내보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런 선수는 사실 이런 급의 선수를 다시 데리고 오는 게 돈을 아무리 준다 하더라도 이렇게 적응을 하고 이 정도의 활약을 할 만한 선수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이 정도 되는 선수를 어디서 쉽게 데려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차비 감독이 원하는 선수가 베르나르도 실바를 좀 원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선수 영입에 달려 있는데 그 선수를 데려올 수 있다면 도용을 내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베르나르도 실바도 맨체스터 시티 소속이다 보니까 저렴한 이적료로 데려올 수 있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르셀로나도 되게 높은 이적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이제 1,000억 원이 넘는 8천만 유로에서 1억 유로 정도 수준을 원하고 있는데 맨유는 이제 900억 조금 안 되는 돈으로 이제 초기 접근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이 정도면은 좁혀지겠네요. 근데 이제 서서히 협상을 네. 통해 이제 간극을 줄여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우리가 사실 아무런 권한도 없고 네. 뭐 아무런 뭐 저기 뭐냐 이 예지력도 없지만 네. 너무 뭐 내용 얘기 오래 지금 메뉴 얘기 가고 그렇죠. 있어서 이 점 갈까요? 어떻게 남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맨유 정도 되는 구단이 이 정도로 올인을 하고 있고 도용도 뭐 바르셀로나가 드림 클럽이라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마음이 열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테나 감독이 있고 하니까 맨유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좀 자존심 문제가 아닌가. 이 선수가 뭔가 이적 시장의 성패를 상징하는 인물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왔으니까 그렇죠. 어떻게든 영입하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보통 이적 시장에서 이 정도 규모의 이적은 100억, 200억 차이면 어떻게든 맞추는데 그렇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목표가 토트넘이랑 붙었다고요. 그렇죠. 에릭센인데요. 이제 에릭센은 토트넘이 친정팀이기도 하고 이제 에릭센의 상황은 이제 작년에 모두가 아시다시피 유로 2020 도중에 심장 문제로 쓰러졌었죠. 네. 그리고 이제 지난 겨울에 브렌트퍼드 입단을 해서 성공적으로 복귀 시즌을 마쳤습니다. 장난 아닌 활약을 했죠. 네, 이제 건재한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당연히 많은 팀들이 다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그중 이제 가장 유력한 팀이 맨유, 토트넘입니다. 네. 근데 이제 토트넘은 최근에 좀 관심이 식었다는 네, 뉴스가 그런 얘기 있죠. 나오더라고요. 네. 네, 이제 뭐 접었다. 네, 비수마도 영입을 했고 이제 급한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서 맨유와 이제 현재 소속팀이 이제 FA 되기 전 소속팀인 브렌트퍼드 2파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맨유는 이 선수를 데려오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아약스 출신이고 그래서 네덜란드 리그 테나 감독과 잘 맞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이 선수가 브렌트퍼드에 합류하기 전에 잠시 아약스에서 훈련을 했다고 해요. 친정팀이기도 하니까 몸을 끌어올리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공짜로 데려올 수 있잖아요. 아 FA 그렇죠. 네. 도용에 저 큰 돈을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에릭센도 되는 선수를 공짜로 데려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어하지 않고 있는데 에릭센이 조금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 이제 챔피언스리그에서 뛰고 싶어서 이제 토트넘으로 복귀하는 걸 고려했는데 토트넘에 관심이 식었고 그럼 이제 맨유, 브렌트퍼드 둘 다 챔피언스리그 나가는 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브렌트퍼드가 연고지가 런던인데 에릭센 가족들이 런던 생활을 굉장히 선호한다고 해요. 네. 토트넘도 런던이었고 그래서 쭉 런던 영국에서 런던 생활을 했으니까 런던에 남고 싶어 하는데 맨유가 이제 아무래도 조건이 조금 더 좋죠. 그리고 챔피언스리그는 아니지만 유럽 대회를 나가고
이런 상황에서 좀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어떤 브렌트포드에서 그 덴마크 청대 시절 감독이었던 프랭크 감독하고 같이 네, 그렇죠. 해서 굉장히 정말 오래 영입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잘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테나 감독이 아약스 트리오 영입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요? 네,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선수는 안토니, 뭐 율리안 팀버,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세 선수인데요. 우선 이제 안토니는 공격수입니다. 오른쪽 윙어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선수고요. 뭐 산초, 브루노 페르난데스랑 이 선을 구성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 선수도 이제 맨유 행을 원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적료가 또 문제입니다. 아약스가 책정한 이적료가 굉장히 만만치 않은데 8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1,1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 메뉴가 급한 건 아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내부에서 어쨌든 아약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맨유가 앞에 이제 아놀드 CEO가 얘기했던 것처럼 2억 파운드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이미 다 알려졌기 때문에 사실 상대의 구단들도 너네 돈 많은 거 알고 있다. 그렇죠. 라고 이제 배짱 장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맨유가 예상했던 이적료는 한 700억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100억, 1,000억이 넘는 돈을 달라고 하니까 지금 조금 거기서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그 적급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어떤 거래가 될지는 좋은 선수지만 네. 자, 그리고 수비 쪽에서도 아약스에서 네, 데리고 맞습니다. 오려고 한다고요? 이제 수비 라인도 이제 좀 개편을 준비 중인 상황이라서 이제 제일 먼저 거론됐던 선수는 아무래도 율리안 팀버였거든요. 이제 중앙 수비수나 오른쪽 수비수들을 맡을 수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도 이적이 조금 많이 거론되다가 최근에 잠잠해진 상태예요. 뭐 이적료 협상도 잘 되지 않았고 이러면서 좀 잠잠해졌는데 이제 이 틈을 타서 이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라는 또 다른 중앙 수비수 자원이 영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가장 최근 소식을 보니까 이제 아약스가 두 선수 이적료로 800억 정도를 각각 책정을 했다고 해요. 네. 합쳐서가 아니라. 네. 요즘 이적료가 굉장히 장난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이적료 문제로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니 일단 얼핏 생각해도 바란이나 맥과이어가 있는데 그렇죠. 그 선수들을 만약에 팽할 게 아니라면은 저 돈 주고 센터백을 모르겠습니다. 워낙 돈이 많은 팀이긴 네, 하니까.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나가는 선수들도 좀 정리를 해 보면 뭐 이미 지금 루머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여기서 가장 유력한 선수는 누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나가는 것에 가장 가까운 선수는 딘 앤더슨 골키퍼입니다. 네. 이제 뭐 다비드 데이아에 이어서 넘버 2 골키퍼죠. 2020-2021 시즌에는 이제 잠시 데이아를 밀어내고 주전을 차지한 기간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난 시즌 데이아가 다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백업으로 밀렸고요. 승격팀 노팅엄 포레스트가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셰필드 임대 갔을 때 엄청나게 잘했죠. 그렇죠.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죠. 뭐 어디든 원하는 팀이 많을 만한 선수여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수비 쪽 요원들이 굉장히 좀 많네요. 막 갈아엎을 수준인데. 그렇죠. 뭐 에릭 바이, 필 존스, 튀앙제브, 완비사카, 윌리엄스 뭐 이 네. 정도 되는 선수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뭐 테나 감독 새로운 감독이 왔으니까 이제 기존 선수들을 정리하는 네. 거는 뭐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이는데 이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최근 맨유가 몇 년 동안 고전했잖아요. 네. 그것들을 좀 상징하는 선수들이 아닌가 싶은데 이 선수들이 정리돼야 새 시대를 출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정리를 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맨유 뜻대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네. 구체적으로 원하는 팀이 잘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참 가기 다들 메뉴 선수도 급여가 높아가지고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날두가 맨유를 떠나고 싶어한다. 나 챔스 때 못 나가나 이런 팀에 있고 싶지 않다. 뭐 이런. 네.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가요? 네, 뭐 포르투갈 언론들 등이나 뭐 영국 현지 언론 등을 통해서 잠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제 네. 영입 작업에 불만이 있고 또 말씀하시는 것처럼 챔피언스리그도 못 나가기 때문에 떠나고 싶어 한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뭐 한 가지는 유벤투스에 역제의를 했다. 나 다시 데려가라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당장 팀을 떠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네. 이게 뭐 내가 지금 나가겠다라는 뉘앙스보다는 이제 어느새 아무래도 이제 팀의 중심 선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팀이 아무도 영입이 없으니까 좀 어서 영입해라. 영입 안 하면 나 나갈 거다. 이런 식으로 좀 영입을 촉구하고 있는 뉘앙스로 보입니다. 요즘 뭐 뮤지컬계에서 캐스팅 뭐 있죠. 네. 논란이 있는데 거의 약간 그런 캐스팅 쪽에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호날두의 약간 그런 불만 표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수준이다. 네, 그런 네. 것 지금까지는 그런 그렇죠. 것으로 보입니다. 야, 근데 유벤투스 역제한설은 거의 무슨 그 포르투갈 루카쿠인가요? 뭐 포그바도 간마당에. 네, 뭐, 그렇죠. 자, 아무튼 뭐 이렇게 좀 선수 영입이 하나둘 되면 여기서 많은 얘기들이 정리가 되고 분위기도 잡힐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굉장히 좀 어수선한 상황에서 이제 막 첫 단추를 끼워야 되는 그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여름 이적 시장 풀리스트 조효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